어디 할 차례입니까? 85페이지죠.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우리 지난 시간에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봤죠? 피성년 후견인은 피자하고 이제 구분을 하면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는 얘기는 성년 후견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년 후견인이 있다는 얘기는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없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즉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돼요. 그 심판은 법원에서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법원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누구신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입니다 라고 해야지 도움을 받는 거지. 오늘부터 피성년 후견인이 되셨습니다.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성년 후견인인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심판이 아니죠. 그건 코미디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성년 후견인이 생겼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 있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성년 후견인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럼 누가 선임을 하느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는 거죠. 자, 여기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으로 할 수 있느냐? 요건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거 굉장히 암기하고 싶은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벌써 막 적는 분 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모의고사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답으로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답으로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장애가 신체적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문장이 틀렸다, 그 정신적 제한은 뭐 신체적 제한이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문제고, 그 문제 낸 사람들은 질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혹시 문제 보면 확 찢어버리세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쓸데없는 거 암기시키는 지문들이거든. 그런 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 그러니까 자기 주변 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지속적 결여.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일정한 청구권자가 이 사람을 위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청구권자가 청구를 합니다. 이 청구권자는 누구냐? 본인이 할 수 있죠. 본인이. 그 다음에 가장 답답한 사람은 배우자 아닙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으면 사촌 이내의 친족이 있을 수 있죠. 사촌 이내의 친족은 누구예요? 고모 아들, 작은아버지 아들, 작은아버지, 형제, 여기까지 되죠? 형제. 부모도 사촌 이내의 친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나 시장님들 있죠? 도지사 이런 분들이요. 그 다음에 검사도 있습니다. 검사. 이분이 왜 등장하는지 물어보시는 분 가끔 있는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낯설죠? 그죠? 좀 많이 낯설긴 한데, 이렇게 본배사지검, 서울중앙지검보다 훨씬 무서운 지검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에만 있는 지검이 무슨 지검이라고요? 본배사지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하지만 현재 한정후견 심판 중인데, 한정후견 중인데 상태가 악화되면 성년후견으로 넘어갈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정후견 중인데 상태가 악화돼서 성년후견으로 넘어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뭐 암기하려고 자꾸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미성년 후견 중인데
조금 있으면 19살이 넘어가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년후견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후견인 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견인 등은 후견인과 그 후견 감독인들이 있거든요.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미성년 후견인과 그 감독인, 피성년 후견인과 그 감독인, 피한정 후견인과 죄송합니다.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라 그래야지 피가 들어가면 당사자잖아, 그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과 그 감독인, 한정 후견인과 그 감독인,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인과 그 감독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빼야죠. 왜냐하면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는 현재 성년 후견 중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성년 후견 해달라고 또 청구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한테는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만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무슨 청구야 지금?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청구하냐면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서 하는 거죠. 가정법원에서 이제 심판을 해서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하게 되죠. 상황보고서 판단해서 가정법원에서 심판하게 되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년 후견을 받는 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피성년 후견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이 생겼다는 얘기는 동시에 누가 생겼다는 얘기죠? 성년 후견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생겼고 성년 후견인을 감독하는 감독인도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분이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모든 행위를 다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도 있어요.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도 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상태가 그 중에서는 조금 낫고 조금 좀 상태가 좋고 아니면 좀 더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피성년 후견인이 한 모든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도 또 형평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강약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조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판사가 봤을 때 이분은 모든 법률 행위를 다 취소할 수 있게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그래도 이런 행위 몇 개 정도는 혼자서 결정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결정할 수도 있죠. 이건 판사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날 아침 이분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판사가 가갖고 성함 그랬더니 이름은 왜 물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주소 그랬더니 뭘 줘요 주기는. 그렇죠.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한참 심각한 거죠. 그래 그분은 한 법률 행위 다 취소해야 되겠지만 주소 그랬더니 뭐 서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명 그랬더니 성명은 병산진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본 적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봤죠? 이거는 조금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기 경중 정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는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법원에서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보니까 이 범위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을 수 있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얘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봤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범위가 넓어야 될 텐데 너무 좁게 잡았다. 다른 말로 취소하지 못하는 법률행위를 너무 넓게 잡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요거 변경을 법원에다 청구할 수 있어요.
뭐 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변경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또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범위를 변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청구해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구죠? 예, 얘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범위가 너무 좁은데요. 그래서 판사가 보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럼 이 성년 후견인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년 후견인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직권으로 선임하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이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도 있죠. 아마 재산이 거의 없으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고 뭐고 신경 아무도 안 쓸 겁니다. 그렇죠? 이 민법은 철저히 자본주의법이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으면 신경을 안 쓸 텐데 재산이 많은데 부동산만 있다. 그러면 여기도 부동산 전문가면 되는데 주식도 좀 있대네요. 펀드도 좀 있고요. 채권도 좀 있고 물건도 좀 많이 있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다 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직권으로 선임하는데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거 있죠. 이런 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무조건 법정 대리인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 내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나머지는 그럼 더 취소할 수 있는 거네요. 접근이 한정 후견인과 정반대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태 안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죠. 그럼 이 취소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제한능력자 당사자 피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성년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그럼 저는 항상 이걸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1,000원짜리 칫솔이요. 1,000원짜리 칫솔. 생활용품이죠. 일상생활용품이죠. 분위기가 왜 이래? 아, 양심상 하루에 한 번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반응이 안 좋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1,000원짜리 뭐 하는 행위요? 칫솔.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는 취소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아시겠죠? 취소권을 성년 후견인에게만 제한했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취소권은 제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취소는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성년 후견인이 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는 누구만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다고요? 성년 후견인은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취소 못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또 뭐 이런 얘기 또 해서 프린트 저한테 갖고 와서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면 피성년 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막 이렇게 오버해서 나가는 지문이 또 가끔 있어요. 갖고 와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거 다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에 관해서 충돌이 생기면 판례가 정해주기 전까지는 강행 규정이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 판례가 정해주면 판례는 제가 분명히 알려주겠죠.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막 오버해서 해석하면 안 돼. 자기가 뭔데 막 오버해서 해석하고 객관식 시험에.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규정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판례가 결정해 주기 전까지는 민법 규정 그대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없는데 이거 성년 후견인이 취소 못하면 피성년 후견인도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뇌피셜이라고 요즘 많이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한 번 얘기했으면 잘 바꾸고 싶지 않은 거지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에 3번이나 나와서 성년 후견인이 취소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지 뭐 그따위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얘한테 물어봐야 되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해갖고 정신 상태 한번 봐야 되잖아요. 물론 진단서 같은 것도 봐야 되겠죠. 예, 보는데 이 사람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저 죽겠어요 그럴까요? 둘 다 있지 뭘. 사람에 따라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 괜찮아요. 제가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도 판사가 봤을 땐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뭐만 하면 되는 거죠? 고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요게 그러면 성년 후견인, 감독인 얘네들이 이 범위를 변경하거나 변경 요구를 법원에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변경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변경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 그럼 성년 후견 감독인 얘들만 하느냐? 피성년 후견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본배사지검. 우리 민법에서 가장 무서운 지검이 어느 지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배사지검. 얘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피성년 후견인이었습니다. 자, 얼른 책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우리 피성년 후견인 봤더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줄쳐야 될 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사람 그거 보이시죠? 지속적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배사지검은 암기하는 거 아니죠?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합리적으로 후견인과 감독인의 종류는 4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성년 후견을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데 현재 성년 후견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뒤에 가면 바로 뒤에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문제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해달라고 그럴 땐 누구만 빼면 돼? 한정후견 감독인만 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합니까?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저도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고려만 하는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물어봐서 본 적,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심각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물어만 보는 거야. 왜냐하면 뒤에 가면 특정 후견 쪽으로 가면 듣고 계십니까? 뭘 지금 혼자 정리하고 계십니까? 특정 후견 쪽으로 가면 특정 후견 쪽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그건 본인이 싫다 그러면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같은 법에 2개 조문 지나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하고는 분명히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본인이 반대하면 못한다라고 하는 지문 어디 나오면 그냥 찢어버리라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려만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나머지 법 전문 가지고 나오지 더 이상 나올 거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제10조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 그랬죠. 가정법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법원의 저 판단이 조금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본배사지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후견인은 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피성년 후견인이 됐으니까 다른 후견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감독인 및 본배사지검이 등장할 겁니다. 본배사지검 청구에 의해서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청구에 의해서 옆에다가 직권 X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청구에 의해서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다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누가 취소할 수 못한다고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다 된 것 같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그 87페이지 보시면 성년 후견인이 나오죠. 참고사항에 나오죠. 참고사항에 거기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받은 사람의 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죠. 그 다음에 기억에 줄칠게요.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니은하고 2번하고는 이제 의미가 같으니까 객관식 시험 그냥 2번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 고려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 명 둘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명 둘 수도 있고요. 법인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3번도 줄쳐놓으시고 4번도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죠. 당연히 되는 거야. 당연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11조에 보시니까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때는 가정법원은 본배, 사지검,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밖에 없지 지금은. 현재 성년 후견 중인데 잘 보니까 애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정장 딱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더니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상인이 됐네. 그리고 성년 후견인 얘보다 더 똑똑해. 이제 얘가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덤비니까 자꾸만 깨지는 거야. 그럼 얘 능력 바뀌죠 이제. 그러면 성년 후견 종료해야 되죠. 예, 종료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배 사지검하고 후견인은 성년 후견 감독인만 있지 나머지 후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도표 하나 잠깐만 그리고 볼게요. 현재 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고 종료 심판이 있었다고. 그럼 요 기간 중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이고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했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종료 심판하고 1년 있다가 이 행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종료 심판하고 1년 있다가 취소할 수 있다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법률 행위로부터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럼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은 종료 심판한 날로부터 3년이고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 요 기간 내에만 있다면 종료 심판 후에도 취소할 수는 있는 거지. 만약에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다. 그럼 취소 못하죠? 취소권이 소멸한 거거든요. 그게 되지 않았어도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럼 또 취소권이 소멸한 거죠.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럼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지금 줄을 좀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성년 후견 종료 심판에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종료 심판 전에 이루어진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 후에도 취소권자의 취소 가능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이 제척기간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야. 지금 적지 마세요. 뒤에 가면 나와. 그럼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럼 취소권자는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접근은 똑같아요. 접근은 일단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일정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되겠죠.
청구권자가 책 안 보고 여기만 한번 볼게요. 그럼 청구권자 누구 나와야 되는 거죠? 본배 사지검. 얘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본배 사지검. 그 다음에 후견인과 감독인 중에서는 4개 있네. 하나, 둘, 셋, 넷. 자, 저쪽 안 보고 여기 성년 후견인, 감독인, 한정 후견인, 감독인, 특정 후견인, 감독인, 미성년 후견인, 감독인. 그래도 되죠? 그럼 뭐 한번 적어볼게.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한정 후견 심판에 청구를 해야 되니까 누구만 빼면 되는 거예요?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만 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다가? 가정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죠. 가정법원. 그럼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법원에서 심판한테 본인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야 되죠.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한다고? 고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 심판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죠. 피한정 후견인인데 잘 보면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어떻게 돼 있대요?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부족하대죠. 그럼 특정 부분 또는 일정한 부분들은 정상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심각한 거예요?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래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피한정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뭡니까? 일단 유효인 거야. 유효. 일단 유효인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얘 법률행위는 다 제한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 4가지 행위할 때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범위를 정해준다고. 그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가 아니죠. 법원에서 범위를 정해줍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그 범위는 뭐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동의를 받아야.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동의 없이 했을 때 이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웬만한 주변 처리는 하는데 금전적 계산이 좀 부족한 거야. 구구단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딴 건 다 알아. 7, 8이 그럼 78 그래. 5, 6, 56이야. 4, 3, 43 부르는 대로. 그럼 3, 4는 34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수리적 능력이 확 떨어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금전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동의받고 해라. 그럼 그 사람은 금전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만 동의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금전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그것만 취소하는 거야. 싹 다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모든 금전 지출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 되면 누가 등장하는 거야?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봤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 범위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도 무상으로 뭐 하는 뭐 이런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도 분명히 동의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럼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좀 변경 좀 해주세요 라고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이거 좀 범위 좀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에서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판단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직권으로 하는 거야? 아니야? 청구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직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동의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또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 있죠. 1,000원짜리 칫솔 사는 행위. 이 행위는 금전 지출이 수반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라고 되어 있다고. 이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누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취소하지 못한다야. 그럼 누구라도 취소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누가 취소하지 못한다고? 성년 후견인이 취소하지 못한다고. 애가 1,000원짜리 칫솔 사갖고 열심히 양치질 하루에 한 20번 했대. 또 결벽증 좀 있어갖고. 그럼 한 2, 3일 쓰면 싹 다 벌어지죠. 그 벌어진 걸 성년 후견인이 와서 얘가 1,000원짜리 이거 샀죠? 그리고 이거 벌어진 걸 와서 취소하냐고. 그건 취소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와서 하는 거지. 벌써 딱 팔 때부터 내 눈빛이 이상했다 그러면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얘는 일정 부분 정상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누구라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변경 청구권자는 얘들만 있냐? 이 주변에서 답답해서 가슴 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누가 더 들어가야 돼, 여기는? 본배, 사지검 이런 애들 들어가 줘야 되죠? 자, 그러면 한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해야 되는 게 피한정후견인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얘도 재산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할 수 있고요.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그런데 얘가 피한정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무조건 법정 대리인이 됐죠. 상태 많이 안 좋은 애들이잖아요. 이쪽은요. 상태가 일정 부분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대리권 수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리권 수요 심판이 있으면 법정 대리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대리권 수요 심판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은 아니고 그럼 뭐만 있는 거지? 동의권만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대리권 수요 심판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얘는 조금 정상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고 계시죠? 여기 정상인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정상인이면 여기하고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까불어. 그럼 여기도 사람이잖아. 성질 날 수 있죠? 어느 날 동의해달라고 가져왔어요. 동의해달라고 가져왔는데 너 어저께 날 모욕했지? 그리고 오늘 동의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급해지는 거 이제 누가 급해져? 피한정후견인이 급해지죠? 그럼 뭐 어디다 가서 일러? 법원에 가서. 아니 얘가 동의해줘야 되는 걸 동의 안 해주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법원에서 허가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생길 걸 알면서도 동의 안 해주면 피한정후견인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동의에 가름한 허가도 해줄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분쟁이 생기면 그런 것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는 그나마 좀 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다시 가면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본배, 사지검, 그 다음에 후견인과 감독인 따질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빼면 된다고? 한정후견인과 감독인만 빼면 되는 거죠. 예.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데 나는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의원들이 공무원이 이제 그 개정을 한 건데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건데 한정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야. 한정후견 개시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이 글씨가 더 작아. 이 준용한다라고 하는 건 앞에 지문이 굉장히 길면 여기다 또 쓰기가 좀 거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준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더 짧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매너림 구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구태. 그렇죠. 구태에 빠져갖고 늘 했던 대로 이렇게. 그리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는 걸로 알아요. 굉장히 잘못된 의식인 거예요, 이게. 이게 아주 그냥 권위주의에 빠지고 구태에 잔뜩 빠져가지고. 자, 그래서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려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답답함이 그냥 쭉 밀려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자, 넘겨보십니다. 그럼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입니다. 제1항의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네. 일반적으로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뭐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줬을 때 그걸 위반했을 때요. 그래서 가정법원은 본배사지검 그다음에 한정후견인 감독인 청구에 의해서 제1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죠. 여기도 뭐 한다고? 청구에 의하여. 청구에 의하여. 그다음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 청구에 의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도 있다. 까불었다 그 얘기죠.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했을 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없이 했을 때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시겠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후견인이 얘는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권의 수요가 없으면 동의권만 있는 거야. 법정 대리권의 수요가 있어야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 추인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머지 추가적인 설명은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정후견인 나오죠. 한정후견인 접근은 똑같아요. 하나만 딱 달라. 대리권 수요 심판만요. 1번에 보시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을 한다죠. 그렇죠?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받은 사람은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 명 둘 수도 있다잖아요. 여러 명 둘 수도. 세 번째는 뭐예요? 법인도 할 수 있다죠. 그리고 4번은 직권으로 선임한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내용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 수요 심판할 수 있고, 그래서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피한정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 수요 심판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피한정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 법률행위에 대한 뭐가 있다? 동의권이 있다. 한정후견의 종료심판도 같습니다. 똑같아 이거하고. 한정후견의 종료심판도 한정후견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상태 굉장히 좋아졌어요. 구구단 다시 다 외워. 완벽하게 외우고 곱하기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100단위 곱하기 할 줄 압니까? 암산으로? 예? 못해요? 111 곱하기 3 얼마요? 이거 100단위 아니야? 뭘 생각을 하고 대답해야지. 무조건 못해. 222 곱하기 2는 그죠? 예. 그냥 다 한다니까. 100단위까지 333 곱하기 3까지 그죠? 이거 괜찮네요. 그럼 이제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때 가정법원은 본배 사지검 한정후견인 감독인 청구에 의해서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하는데 2번, 3번은 성년후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정후견인 종료 심판이 있으면 그때부터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소급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 심판 전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해진 법률 행위는 한정후견 종료 심판 후에도 취소권의 제척기간 내에서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얘네 둘이 제한 능력자인데 제한 능력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입니까? 피한정 후견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여기까지 와야 피성년 후견인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이요, 피한정 후견인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기서부터 이 과정이 지금 심판까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상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보세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그때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죠.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얘는 정상인으로 계속해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견인데 이 특정 후견은 왜 만들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이나 일시적 후원, 일시적으로 좀 도와준다 그런 얘기죠.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모든 게 아니라 특정 사무.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거야. 교통사고 나서 오른쪽을 많이 다쳤다. 그럼 이거 깁스 풀 때까지만 좀 지원해 주면 되죠.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나 이런 거 완벽해요. 근데 워드를 쳐 못 쳐. 얘는 또 왼손으로 워드 다 배웠을 수도 있잖아. 이 거진 지능이 저기 어디죠? 대방하고 민법 선생 정도 지능 되나 봐. 그래서 왼손으로 워드 치면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다 하는데, 그럼 워드 치는데 굳이 가서 도와줄 필요 없잖아. 왼손으로 다 치는데. 그런데 얘는 반대였다는 거지. 오른손으로 워드 치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애였대. 근데 오른쪽을 다쳤답니다. 그럼 워드 치는 건 도와줘야 되죠. 그럼 글씨는 내가 쓸 테니 너는 워드를 쳐라. 석봉이하고 어머니 같네, 그죠? 한석봉하고 어머니. 그래서 그거만 좀 도와주면 되는 거야. 특정 사무. 그것도 언제까지? 깁스 풀 때까지만. 그렇죠? 그럼 얘는 정신적 판단 능력이 정상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접근 방식이 법조문을 만들면서 제가 볼 때 이건 뭔 잘못 만들었다고 보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 부족이 아니라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일정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얘는 그러면 정신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몸만 조금 부족한 사람이야. 그럼 법조문의 접근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법조문의 접근이 비슷하긴 해도 현재까지는, 얘가 법을 만들다 말았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얘는 정상인이죠. 그러면 청구권자가 청구할 때 본배, 사지검, 얘는 어디나 다 들어가야 되죠. 본배, 사지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견인과 감독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정상인이야, 비정상인이야? 정상인인 상태예요. 그러면 얘한테 특정 후견과 감독 있을 수가 없죠. 현재 있을 수가 없지. 현재 특정 후견 중에 아니니까. 그러면 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완전히 정상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 정상이니까. 완전 정상인이야. 그런데 얘는 있을 수 있어요. 미성년 후견인과 피른다. 미성년 후견인과 그 감독인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애가 오늘까지는 18세 11개월 30일인데 내일 모레 되면 이제 19세가 되죠. 현재 미성년 후견인이 도와주고 있는 애야. 법정 대리인이 없어서 미성년 후견인이 도와주고 있는 애인데, 교통사고 나서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는 더 도와줘야 된다고. 그럼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본배, 사지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청구를 하는 거죠. 얘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이가 좀 어린 애인데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성년이 된다고. 그럼 미성년 후견인이 더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애가 정신 상태는 괜찮은데 워드 치는 것만 좀 도와줘야 된다고. 3개월만. 그럼 놔두면 3개월 동안 또 일 못 할 거 아니에요. 숙제도 못 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도 어디다 청구하는 거지?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청구하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뭐 합니까?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피특정 후견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도와주는 애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정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 완전히 똑같다 그랬어요. 완벽하다 그랬어요. 그럼 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워드도 치고 글도 써야 되지? 그랬더니 그래요. 아, 나 왼손으로 쓰고 또 왼손으로 워드 치면 돼요. 조금 늦는 거지 뭐 그거 불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걸리적거리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참견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못한다는 얘기야. 왜 그랬다 그랬어요? 얘는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 가지고 있는 애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있어도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뭐란 얘기죠? 정상인이라는 얘기야. 얘는 제한 능력자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특정 후견인과 감독인은 얘를 도와주는 애인데 얘는 저기 똑같아.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고 수요 심판이 있으면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얘 상태에 따라서 상황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할 때는 일시적 후원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적인 얘기죠. 이거는 사무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특정 후견의 심판 기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기간이고 모든 걸 다 할 거냐 워드만 쳐줄 거냐. 그래서 사무에 뭘 정해주는 거지? 범위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특정 후견 심판이 있었고 피특정 후견인이 될 수도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닌데 피특정 후견인에게 특정 후견인이 선임이 돼 있고 특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했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제도 왜 뒀는지 난 아직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건 제가 주제 넘게 관여할 건 아니고 저는 있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특정 후견의 심판인데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줄칩니다.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배, 사지검, 그리고 후견인은 누구만 들어가세요? 미성년 후견인과 감독인만 들어갔습니다.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데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 후견 심판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되셨죠? 자, 거기 다음 페이지 보면요. 뭐 추가적인 법조문 설명은 특별히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특정 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피특정 후견인은 스스로 법률 행위할 수 있고 이는 취소할 수 없다. 그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특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하고 아주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야. 이름만 특정 후견으로 나오고요. 줄칠 건 없습니다. 거기는. 자, 가정법원은 피특정 후견인 후견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피특정 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해서 특정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 신상 재산 관련돼서 여러 명 둘 수도 있다. 또 법인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심판을 할 수도 있다고 4번이죠. 대리권 수요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후견인은 당연히 피특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 수요 심판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특정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이 됐어도 얘 동의 없이 얘는 혼자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한 능력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사이의 관계 한번 볼게요.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에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 또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이거 아마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만 째려보세요. 째려봐도 몰라. 그죠? 해결 잘 안 될 테니까 여기 보시는 게 나아요. 자, 정상인하고 정상인이 아닌 사람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피특정 후견인 정상이죠.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은 정상인이 아니고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여기 조금 부족한 사람은 피 한정 후견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얘네들은 상황이 악화가 되면 성년 후견으로 갈 수도 있고 한정 후견으로 갈 수도 있고, 상황 악화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상태가 조금 개선되면 일루는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상태가 개선이 되면 일루도 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성년 후견 중인데 특정 후견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죠. 왜 없는 거야? 얘는 심판 전에도 정상인이지만 심판 받고 난 다음에도 정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인 상태였대. 현재 피성년 후견인인 상태였으면 성년 후견인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있었으면 성년 후견인도 특정 후견 심판 선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한마디도 없죠. 지금 없으니까 일로 발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한정 후견인 지금 정상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특정 후견 심판하려면 바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종료 심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상인인 상태에서 넘어와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 피특정 후견이야. 특정 후견 중인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요. 그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이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뭐가 이해가 되기는 안 됐지. 이해 안 됐어. 이건 암기 먼저 하고 이해하지. 뭘 가지고 이해할 거냐고. 이건 암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좌회전이 우선이야, 우회전이 우선이? 우회전이 우선이죠. 아, 운전들 안 해요? 갑자기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좌회전이 우선인지 우회전이 우선인지도 헷갈려요? 우린 자동차가 오른쪽 주행하냐. 그러니까 우회전이 우선이지. 또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면 그건 내 잘못 아니고. 그죠? 네.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측으로는 이동이 쉬워. 좌측 이동은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상인 놓고 이쪽에는 비정상인 놓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는 가능해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는. 그런데 왼쪽으로 넘어오는 건 안 된다고. 어디서만 넘어가야 돼? 오른쪽으로만. 자, 그러면 다 놓고 이것도 다 가리고, 제가 가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뭘 놨죠? 피특정. 여러분 생각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피성년, 피한정.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정에서 성년이나 한정으로 오죠. 하지만 성년에서 특정으로 바로 못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한정으로 바로 못 넘어가죠. 그럼 지문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법원은 잘 들으세요.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고자 할 때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못 넘어가는 거잖아. 그걸 못 넘어간다며. 그럼 그 지문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의 심판을 하고자 할 때 맞죠? 그럼 종전 심판, 종료 심판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가지 유지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가정법원은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이것도 가능하죠? 자, 머릿속으로 그러면 두 가지 문장을 묶어볼 겁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종전 심판에 종료 심판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다시 한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이것도 맞았죠? 이거 너무 한참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 먼저 하는 거야. 암기 먼저, 이해 먼저. 이건 지금까지는 다 이해를 했어야 돼. 그래야 이런 것들이 암기가 된다고. 이해를 먼저 해야. 근데 이건 암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준다 그랬죠? 표를 그린다고 피특, 피성, 피한 해놓고 일루는 넘어가는데 이쪽은 못 넘어온다 했죠? 이거 가지고 문장이 하나하나 나올 수 있지만 두 개 문장을 묶어서 중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예. 네. 여기 보여 안 보여? 저쪽은 내가 요즘 큰일이라니까 살 빠져갖고 막 옆에 이렇게 보이고 심하게 웃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싹 볼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오르면 절대 안 잊어버려. 자,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여기서 틀려버렸지? 그러면 거기서 읽고 그냥 확 틀린 거야, 이거는.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피성년 후견이나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이거 맞았죠?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이것도 맞았죠? 이렇게 두 개 문장으로 법조문은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씩 물어볼 수도 있다고.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의 심판을 하고자 할 때 종전 심판, 종료 심판한다. 이거 맞았잖아요. 피한정 후견에 대하여 성년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한다. 이것도 맞았죠? 피성년 후견에 대하여 특정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아시겠죠? 또는 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특정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이것도 틀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방향 갖고 먼저 암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말이 비슷비슷해 갖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절대 암기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암기 먼저 하셨죠? 좌회전이 우선이야, 우회전이 우선이야? 우회전. 상하로 직선 왕복은 가능하죠? 네, 상하로 쪽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법조문으로 책으로 가세요.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아래 위로 한번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네요. 예. 예,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하는 것이고,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심판할 때 이것도 맞았죠? 맞았지. 법조문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문제풀이 가면 제가 이런 얘기 할 거라고. 특정 후견으로 넘어오는 것만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특정 후견. 어느 후견 쪽이든 특정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미리서부터 시험 요령만 알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 가서 시험 요령 없어도 그냥 답은 찾아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암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예, 좋습니다. 뭘 암기해? 이 도표를.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능한데 오른쪽에서 좌회전은 불가능하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진도 너무 못 나간다 이거. 쉬었다가 91페이지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하겠습니다.